그 광주 지산동 법원 앞에 백덕화로 아까 연이라고. 네네. 1년에 이자가 얼마죠?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1,000원을 드리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8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직업군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우영우 변호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와 함께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애청하는 드라마 중 하나인 1,000원짜리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1,000원짜리 변호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전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1,000원짜리 변호사의 시청률이 높고 또 높은 만큼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로펌의 이름도 법무법인 100, 그리고 제가 대표로 있는 로펌의 이름도 우연하게도 법무법인 100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드라마 보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요새 그 광주 지산동 법원 앞에 백덕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하나 드려볼까요? 시작부터요? 예, 아니 아주 뭐 쉬운 문제입니다. 실제 명칭은 사법시험입니다. 그 사법시험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폐지되었을까요? 될까요? 뭐가요? 시행되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안 물었겠죠. 예, 폐지됐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드라마에 많은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15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백마리 변호사 15, 뭐 검사 15라고 하는데 15가 뭘까요? 우선 그 실무 수습 중에 있는 공무원, 공무원이긴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발령이 나기 전인데 실무 수습을 하고 있으면 그 공무원들을 15라고 합니다. 또 과거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되고요.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전에 법원이나 검찰청, 또 변호사 사무실로 수습을 나가거든요. 그때 직역에 따라서 뭐 법원 15, 뭐 검찰 15, 변호사 15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물으신 것처럼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스쿨이 도입되고 그러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라마에 뭐 검사 15, 변호사 15로 나오지만 다만 그 부분은 재미를 위한 것이고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천지훈 변호사가 법적 절차가 아닌 도움을 좀 주는 것 같던데 그게 좀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하고 법적인 면에서 구제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받을 돈이 있어서 받는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법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채무자 등을 폭행, 전에 말씀드렸죠. 때리고, 협박, 위협하고, 그다음에 체포, 못 가게 하고, 감금, 가두고, 쉽죠. 그다음에 감금하거나 위계나 이력을 사용하여,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채권 추심 행위, 그러니까 받을 돈을 받더라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금액이 상당히 벌금이 세네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사채 시달리는 채무자를 그런 식으로 좀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 조항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 등의 또 어렵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부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빌려주는 것을 하나의 업으로 한다, 사업으로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금융이용자는 말 그대로 뭐 돈 빌리는 사람들 그런 걸 의미할 것이고요. 19조가 있는데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한 이자율 연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그러니까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제한되는 게 많이 있었네요. 또 그 상당수의 대부업자들이 등록 없이 대부업하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업으로 하려면 한 사람한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만약 이로 인한 그 피해를 당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같은 입장에 속해 있는 그 채무자들이 여러 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연대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됩니다. 예. 아까 이자율이 20%라 그랬죠. 월입니까, 연입니까? 아까 연이라고. 그렇습니다. 네네. 1년. 일단 하나는 통과. 그렇습니다. 1년에 20%니까요. 이건 시청자들 이해하시고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러면 그 빌린 돈이 100만 원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죠? 여기 연 20%니까 1년에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상대가 20만 원을 넘게 이자를 달라고 한다. 1년에. 그러면 매달 기준으로 하면 한 16,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리면 지금 현재 제한 법정 이자율이 제한 이자율이 20%니까 20만 원이고 1년에 그거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6,000원을 조금 넘게 부담하는 것이 맞지 그걸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을 또 보니까 소매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소매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 피해자의 증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훔쳐갔다는 말만 믿고 그렇게 계속 재판이 진행됐는데 원래 증거가 그럼 없는 사건이 아닌가요? 흔히들 일반인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가 발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피해자가 금품을 소위 도둑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하면 절도 미수입니다. 결과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그 소매치기범 피고인이 자기 왼쪽 주머니에 손을 대서 지갑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도난당한 물건은 없고 그렇다면 방금 아나운서님이 물어보신 대로 말밖에 없는데 그걸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느냐.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재판에는 여러 증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증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물적 증거, 그다음에가 인적 증거. 근데 물적 증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의 형상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계약서 있을 수 있고 또 요새 한참 많이 증거로 활용되는 CCTV 영상, 그다음에 뭐 DNA 뭐 분석 결과 이런 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또 과학적인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법은 증거의 또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인적 증거입니다. 근데 그 인적 증거가 사람의 말, 진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인적 증거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증거로 증거입니다.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람의 말이 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빙성 판단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천지훈 변호사가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그 소맥 마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밝혔고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그 전에 술을 마셔서 다소 취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 명확한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자기가 재현해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눈을 감아라고 한 다음에. 예. 그래서 사람의 말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인적 증거로서 증거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증거의 신빙성은 따로 따져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부터 시작해서 회사 운전기사 또 퇴직한 근로자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 빙고로 해결을 하던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일단 뭐 저 빙고로서는 빙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천 변호사가 지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언어적 면, 언어적 면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비원이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 예,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평가가 아니고, 근데 이제 심지어는 허위의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행동의 면에서 보면 때리면 폭행, 또 그 운전기사 손을 밟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처가 없으면 폭행이 되고 상처가 나면 상해가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강요. 뭐 내가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아파트 입주민이 자기 골프채 메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강요, 전형적인 강요의 사례인 것 같고, 또 피해자의 면에서 보면 임금 체불, 임금 못 받은 거. 특히 그 근로기준법 109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특별한 무슨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급하지 않으면 또 처벌 규정도 있고요. 그럼 피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수임료가 비싼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1,000원을 드리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다만 무료로 변호를 한 적은 있고요. 예, 무료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정말 이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 분의 어떤 진실성이 전해져 올 경우에는 소액만을 받고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아마 생경 변호사의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천 변호사처럼 선글라스도 안 끼고 뭐 고급 체크무늬 정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영 중이지만 인상 깊었던 좀 장면이 있으세요? 네. 그 천지훈 변호사가 소매치기범에 대한 재판, 그 국민참여재판 말미에 한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법, 또 근대 법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천지훈 변호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우리 인류의 형사사법 발전의 큰 흐름입니다. 근데 수사기관이건 판사이건 인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갖는 숙명, 그 오류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 또 그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남의 일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었는데 딱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드라마 속 나오는 법률 용어에 관해서 함께 풀어보고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려주신 법무법인 백의 백덕화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